최적의 타이밍에 전략적 선택을 도와드리는 최부자 부동산입니다. 9월 30일 월요일 오늘도 부동산 뉴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뉴스 제목부터 우선 확인하겠습니다. 청약 통장 깨지 마세요. 사전 청약 넣었는데 이제 뭐 분양가가 높아졌다 이런 이야기들. 지금 연결적이 분노하고 있다. 목동 재건축 대출 때문에 거래가 이제 줄어들고 있다. 지방의 미분양, 비아파트 6년 단기 부활, 목동 재건축, 아파트명에 검단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절반이 이제 땅값이었다. 목동 재건축 공원을 만들어서 특별하게 우린 이런 뉴스입니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규제시장은 이제 88 대책과 대출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막 조금 보합세 줄어드는 느낌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그렇다고 가격대가 실질적으로 서울과 지방이 다릅니다. 전국적으로. 네, 서울 수도권과 지방이 너무 이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기사들을 볼 때 이 좀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사시는 지역이나 위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걸 하고 결국 이제 서울 수도권은 중심부 쪽으로는 계속 대기 수요가 있기 때문에 금액대가 이미 호가를 너무 올려버렸어요. 네, 그래서 단지 이제 거래가 좀 줄어드는 것 같지만 지방은 그렇게 집값이 오른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히 소형 평수 아니면 이제 신축 위주로 그런 쪽으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이제 목동 같은 경우는 양천구 쪽에 있습니다. 예, 양천구 쪽에 보시면은 이쪽 라인에 양천구에 목동이 있습니다. 뭐 올림픽 이쪽 가깝고 여기역 가깝고 한강 가깝고 살기 좋은 곳이죠. 옛날 제 군대 선임이 이제 목동역 쪽에 살았었어요. 예, 그래서 그분을 목동이라고 막 불렀었는데 여기가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됩니다. 특히 1단지 이제 3단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거든요. 다른 데는 이제 보통 2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3종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거죠. 3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2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조금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일반 주거, 2종 일반 주거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얼마만큼 건물을 옆으로 위로 지을 수 있냐. 그러니까 건물을 얼마만큼 높게 지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하고 하다가 결국 도정법 이제 지구단위 계획 때 이 3종이 아닌 2종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다시 이제 3종으로 어떻게 보면 종상향이고 어떻게 보면 종한원이죠. 이제 처음으로 기부채납 없는 이제 종한원을 이제 왜냐면 종상향을 하게 되면 사실은 기부채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가 3종이었으니까 3종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종한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되는 게 이제 허용 인스탬프 공원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라인을 쭉 공원을 이렇게 둘레길을 이제 공원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결국 종상향을 만들어냈다. 종한원인 제가 볼 땐 종한원 같아요. 예. 일기 신도시 이제 선도지구도 동의율이 만점 이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선도주가 되기 위해서 이제 최소 동의율 95% 이상은 무조건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나머지에 따라서 하는데 그만큼 이제 그 자체에 사시는 분들은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 이제 해운대도 이렇게 동의율이 나올 수 있을까 생각도 드는데 제가 볼 때는 한 7, 80, 90%까지는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한 85%, 90% 이상부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이런 기사를 본다 하면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그리고 청약 기사가 나왔는데 청약의 실제 이제 목적은 주거 안정을 위한 겁니다. 사실 서민 주거 안정이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여러 가지 규제들이 나오고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도 나오고 분양가 자체가 높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로또 청약이 되고 투자 좀 더 좀 하면 투기 이런 느낌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서울 수도권에 청약을 넣지 않는 이상 일반 청약을 하거나 큰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방도 그 청약을 넣으신 분들을 그 개인적인 다 상황이 다를 거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서울에 넣으시는 분도 있고 그런 것처럼 다 다르기 때문에 청약 통장을 없애려고 하니까 청약 통장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이런 기사들이 또 나오고 있고요. 이 사전 청약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반 이제 본 청약 할 때보다 보통 이제
이렇게 사전 청약을 미리 한다고, 특히 그런 사전 청약하는 것들이 어, 특별 공급 분야 이 신혼희망타운 같은 거는요. 신혼부부들 소득이 낮은 조금 이제 지금 처음 사회에 나와서 이제 가정을 일구고 이렇게 하면 뭐 소득이 많고 이런지 않은 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그렇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히 이제 상기 신도시 이런데 이 블록에 이제 신혼희망타운 것 기장에도 제가 그 계약을 해드렸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전 청약을 이 정도 분양가에 이제 할 거라고 했는데 실제 이제 일반 분양가가 오니까 한 5천에서 한 7천, 8천 이렇게 분양가가 높은 거죠. 그분들한테는 소득이 한 3억 이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큽니다. 분양가가 한 3억대 초반이었는데 거의 뭐 3억대 후반, 4억대가 되니까 갑자기 이제 1억 어렵죠. 사실 뭐 대출도 쉽게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행사가 이제 LH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LH에서 마음대로 뭐 세금을 뭐 해서 뭐 분양가를 낮게 하는 건 아니고 결국 이제 가이드라인 지침은 정부에서 내줘야 되는데 사실 뭐 정부가 볼 때는 이 뭐 사전 청약 넣으신 분들이 많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신속히 이렇게 뭐 제도가 만들어지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안타까운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고 아파트 이제 주택만 보면은 이제 민특법 이제 특별공, 민간 특별공 이거 보면은 비아파트 6년 단기 임대를 이제 해주는 걸로 이렇게 다시 이번에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게 지금 보증보험은 이제 공시가의 126% 이하시 126%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증보험이 안 들어가지는 게 많습니다. 사실은 이제 생각보다 그리고 또 선호도도 지금 비아파트 시장은 좀 적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이제 당근을 준다 했을 때 임대 사업자를 내시는 분들이 예상보다 많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뭐 세금 혜택도 주고 주택수 이런 것들이 하니까 다 많이 했죠. 뭐 빌라 연례 특히 오피스텔 소유주분들이 많이 했는데 지금은 막 잘 안 하시려고 합니다. 그만큼 정책의 일관성들이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6년 단기를 해놓고 뭐 10년 장기까지 해준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게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니까 사실 정말 뭐 특별한 상황 아니고는 잘 안 하시려 하죠. 그리고 그 아파트 명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통 아파트 명칭을 바꾸려고 많이 합니다. 왜냐면은 뭐 특히 한 동짜리 아니면 한 개동에서 세 개동짜리가 좀 많이 바꾸려 하고 특히 이제 브랜드의 이름을 넣고 좋은 이름을 넣어야 이제 사람들이 사실 그 똑같은 품질이고 음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은 뭐 한데 그 밑에 이제 어떤 뭐 요즘 그 흑백요리사 이런 것처럼 어떤 셰프가 이렇게 뭐 감수를 하고 뭘 했던 이런 브랜드가 특히 이제 백종원 씨 이름이 딱 붙으면 브랜드의 그런 느낌이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아주 뭐 고급화 이런 것들보다는 그런 것처럼 아파트 명칭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그 각 개개별 그 집합 건물의 소유자 동의를 다 구분 소유자 동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이 동의를 다 받아야 되는데 이제 처음에는 뭐 명칭을 바꾸자 하면 다 바꾸자 하시죠. 바꾸자 하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이따 말하겠지만 뭐 이 비용이 들거든요. 사실은 그 어떤 브랜드 소위 말해서 명칭을 사용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 브랜드의 퍼블리셔권에서 그 소유권이 그러니까 권리자가 있습니다. 그 상표권을 소위 말해서 브랜드를 뭐 아이파크다 아니면 레미안이다 뭐 이런 것처럼 그 브랜드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또 승낙을 받으려면 결국 뭐겠어요? 돈을 내야죠.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그 사용료를 내야 되니까 이제 돈을 내고, 그리고 뭐 그 이후로는 실체적으로 우리가 이름만 바꿔서 이렇게 광고를 내는 게 아니고, 아파트 옆에 외벽에다가 바꾸고, 명칭도 바꾸고, 그 아파트 이제 앞에다 문주에다가 다 이렇게 뭐 명칭을 다 바꿔야 하는데, 실제를 이제 바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할 때 만약에 어, 그 옆에 LCT가 있는데 갑자기 하모 아파트가 LCT 하모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면 혼동을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목을 빼버리고 LCT를 넣어버리면 그러니까 혼동이 될 수 있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아파트 이름들이 동일한 뭐 브랜드가 있더라도 어디 지역명, 영명 뭐 하나씩 붙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이름이 엄청 길어집니다. 이제 뭐 그런 것처럼 혼동을 또 방지해야 되고 뭐 그런 게 끝나면 사실은 이제 건축물 표시 이제 바꿔가지고 그 행정적인 처분은 이렇게 행정 절차는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거든요. 사실 크게 문제는 없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브랜드 관리자의 그 사용권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승낙 받기가 좀 쉽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세대별로 돈이 얼마 나오는데 그거를 계속 이제 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동의를 해줄지. 근데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게 한 뭐 금액이 한 몇 천에서 억 단위까지는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 집값이 가치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억 단위가 올라간다 하면은 뭐 하시는 분도 있죠. 네. 그런 것들 하고, 오늘은 이런 건데, 실질적으로 오늘 말씀드리는 게 이제 건폐율하고 용적률이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뭐 재개발 재건축이나 아니면 건물을 짓는다 하될 때 건폐율 용적률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토지 이용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건폐율이란 것은 우리가 이제 건물을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지 않습니까? 건물이 허공에 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토지 위에 건물을 짓습니다. 그런데 우후죽순 이제 건물을 짓는 거는 불가하고요. 사실은 뭐 옛날처럼 내 마음대로 무허가 건물처럼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고 도시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특정 도시 계획에 따라서 어디는 얼마만큼 높이 올리고 어디는 얼마만큼 높이 올리지 마라,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법적으로 정해놔 놓은 겁니다. 이런 건축법이나 이제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이제 각각의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쁘게 짓기 위해서, 살기 편하고 이쁘게 짓기 위해서 시고 다닐 계획도 있고요.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건폐율이라는 것은 건물을 덮고 있는 이 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건물을 덮고 있는 이 토지 위에 건물이 덮고 있는 면적. 그러다 보니 총 땅을 다 덮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예, 뭐 그리고 이제 높게 짓는다 하면은 뭐 용적률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 이 건물을 넓게 이렇게 짓거나 아니면 이렇게 좁게 짓거나 그러다 보면 이제 공간이 띄엄띄엄 하니까, 건폐율이 낮다는 말은 서로 이제 그 대지 면적에서 건물이 덮고 있는 면적이 좁다 보니까 남은 땅들이 많으니까 이게 뭐 공원도 되고 뭐도 되니까 이제 좀 넓다 이 말이죠. 그런 겁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건폐율은 땅의 옆으로 지을 수 있는 덮고 있는 면적이다. 그래서 이제 이제 주거지역, 그 다음에 이제 준주거 상업지역, 뭐 각각의 지역의 용도 지역에 따라서 용도 지역별로 특히 용도지구 해서 건폐율이 이제 달라집니다. 거의 뭐 50에서 뭐 100%까지인데 거의 뭐 한 80, 90, 100%인데 한 5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중 일반 주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목동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까 목동을 보시면 이런 땅에 건물을 얼마만큼 이렇게 지을 수 있냐, 뭐 단지가 이렇게 나오겠지만 이런 걸 보시는 거고, 그리고 나면은 이제 용적률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업성이 용적률이 이제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게 뭐 지구 단위 계획은 좀 다르지만 용적률이라는 것은 쌓을 수 있다. 한자가 들어옵니다. 이 덮은, 소위 말해서 어떤 건폐율이 정해지면 그 건폐율에 따라서 건물을 그 건폐율에 따라서 위로 이제 지을 수 있는, 덮을 수 있는, 위로, 소위 말해서 공정률 위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퍼센테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실제 사용 안 하는 뭐 지하층이나 이런 것들은 빼고요. 실제 이제 거주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그래서 용적률이 뭐 완화될수록 높을수록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용적률 높을수록 낮을수록, 그러니까 완화될수록 이제 높게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업지를 하는 거예요. 1500% 이하이기 때문에 엄청 높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이런 땅이 있다. 이런 땅이 있으면은 결국에는 건폐율은 옆으로 이렇게 덮을 수 있는, 그 다음에 용적률 위로. 그러면 이제 건물이 이렇게 이제 지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지어져요. 이렇게 이제 건폐율 용적률에 따라서 이제 건물의 이제 높이나 이제 옆에 면적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뭐 그냥 보시죠. 자, 제 부동산이 이제 보시면은 자, 뭐 댓글 수도 이렇게 있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위치에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대충 보시면은 그냥 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붉은색 되어 있는 게 이제 3종입니다. 3종.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종, 1종, 뭐 3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상업지고요. 3종으로 될수록 이제 완화돼서 이제 높이가 더 높다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3종이 더 높아요. 하목 같은 2종으로 보시면 되고 보통 이제 2종에 이제 중층 이상 15층 뭐 한 2층 한 20층 이상의 이제 아파트 들인 거 중소층이 3층에 이제 고층 아파트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용적률이 다릅니다. 아까 보시면은 3종 같은 경우는 300%, 2종은 150, 250이잖아요. 그래서 250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중소형 아파트들이고 5층 이상 5층에서 한 20층, 15층, 20층 중소형 아파트고 3종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뭐 30층 이상 좀 고층 아파트가 이제 세워지는 거죠. 이렇게 그 보시면은 스위치는 이제 3종이에요. 근데 하목은 2종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은 네, 요렇게 높이가 조금씩 다릅니다. 예, 높이가 이렇게 높이가 달라요. 근데 만약에 이제 상업지로 이렇게 넘어오면은 건물의 높이가 요거는 좀 낮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아직 이제 이거 부수고 나서 지금 철거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뭐 보시면 상업지의 건물은 뭐 이런 식으로 높이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우리가 그 LCT를 한번 볼게요. 예, LCT를 보시면은 LCT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LCT가 있는 게 상업지입니다. 상업지 지구 단위 계획한다지만 그래서 3종, 2종, 3종까지는 높게 못 올리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고층 아파트를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상업지를 좋아하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상업지 같은 경우는 거리 이격 간격이 사실은 뭐 제한이 그렇게 1m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따닥따닥 지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건물을 볼 때 지을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게. 그래서 지금 건물들이 이런 식으로 지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지어질지 뭐 공원이 있고 이렇게 신도시만 보면은 이렇게 지을 수 있고 지을 수 있고 뭐 이렇게 높이 이제 높이가 이렇게 지었어요. 그리고 그 지금 보시면은 왜 상업지인데 상업지는 높이를 올릴 수 있지 않았어요 이렇게 않았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시면은 지금 여기를 보시면 건폐율을 다 잡아먹었잖아요 지금. 소위 말해서 옆으로 넓게 건폐율을 다 잡아먹다 보니까 이 높이를 다 지을 수는 없는 거죠. 만약에 이게 이제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림대로 이렇게 땅이 이렇게 남아있다, 옆으로 다 안 잡아먹었다, 그러면 이제 높이 올렸겠죠. 근데 그게 큰 의미가 없다 보니까 최대한 이제 건축을 할 때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때문에 높이를 또 올릴 수 없는 그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은 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 볼 때 이제 그래서 이제 계획 도시는 이런 식으로 약간의 지구 단위 계획이 딱 들어서 버리면 불편해요. 그래서 오히려 뭐 특히 지구 단위에서 이제 좀 프로전에 제가 강한동에 있었으니까 이런 데 보시면은 이게 지금 뭐 건물 다 부수고 올렸거든요. 요 건물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올렸잖아요. 이걸 과거의 모습을 잠깐 봐드릴게요. 이거 예전에 제가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오크 가구 이제 작업했는데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이제 건물이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다고요. 이런 식으로 뭐 거의 한 4층도 안 됐어요. 그래서 상업지를 건축 부지로 많이 이렇게 사고 인구 역세권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보시면 과거에는 이게 지금 이 당시는 뭐 14년도 나대죠. 그 건물이 다 낮았어요. 그러니까 뭐 몇 층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상업지 이런 데였는데 지금 보시면은 단층 건물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나대지화 된 다음에 상업지로 이런 식으로 올린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지을 때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오늘은 다소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큰 틀은 뭐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한번 하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부자 부동산이었습니다.